자, 3번부터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3번에 분극의 세기가 P, 전개는 E, 전속밀도 D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결국 관계식 봐달라라는 것이 구하는 식. 자, 이때 분극의 세기는 P라고 한대요. 분극의 세기 아까도 썼어요. P는 전속밀도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전개 E라고 씁니다. 이게 덩그러니 써있지. 어디? 3번에. 뭐야? 3번. 자, 이게 기본식이에요. 이게 나오는 과정은 밑에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결국 전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니, 전개 아니에요. 분극의 세기는 이렇게 나온다. 나머지 녀석들을 한 번씩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문제 4번입니다. 주파수가 100MHz일 때 구리의 표피 두께는 약 몇 밀리미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저기 표피 두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피 효과. 보통 자기학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전력공학에서도 나오는데 교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전선의 단면적을 이렇게 봤대요. 자, 도체의 단면적입니다. 도체, 전선의 단면적. 도체에 전류를 흘려줬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근데 이 전류가 가운데는 텅 빈 상태로 어디로만 흐르려고 하는 현상이냐? 바깥쪽으로. 표면 쪽으로만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현상. 이걸 우리는 표피 효과라고 해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표면으로만 흐르려고 하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하고, 이때 이 두께, 전류가 흐르는 이 두께를 우리는 표피 두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피 두께를 델타라고 하고 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대요? 저기 보시면 오메가의 투자율 뮤의 시그마 분의 2라고 나왔어요. 밑에 이름 다 나왔죠. 시그마는 뭐고? 도전율이고 F는 주파수, 오메가는 각주파수니까 뮤는 투자율. 그래서 얘를 형태 변환시켜주면, 계산하기 편하게 형태 변환시켜주면 각주파수는 2파이에 풀 테니까 생략해주면, 약분시켜주면 파이, F의 투자율 뮤, 시그마분의 1의 루트 값일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파이 값. 주파수는 100MHz라 했으니까 100MHz 써주시면 되고요. 비투자율이 0.99니까 0.99에 자, 혹시 써보죠. 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100MHz, 100 곱하기 10의 6승. 투자율 뮤입니다. 공기중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비투자율 0.99. 도전율은 얼마냐? 5.9 곱하기 10의 7승이래요. 요대로 집어넣고 역수 취하고 루트. 그럼 얼마가 나온대요? 4번이 나온대요. 이렇게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앞전기 현상에서 전기 분극이 기계적 응력에 의한 수직 방향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앞전기가 뭐냐 이거야. 앞전기. 자, 여기 밑에 결정에 관한 뭐 어쩌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도체가 있는데 결정이라고 했으니까 뭐 물체 또는 광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도체가 있어요. 도체 위아래로 압력을 가해요. 그때 전기가 흐른대요. 압력을 가했더니 전기가 흐르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가한 압력에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고요. 경우가 있고요. 가한 방향에 수평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수직으로 발생하는 녀석을 횡효과라고 불러요. 횡효과. 그리고 나란한 앞전기, 압력을 가한 방향과 수평으로 흐르는 전류를 종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앞전기 현상에 의해서 분극이 일어난다는 거,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때 수직한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횡효과라고 한다고. 수직인 횡효과.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간단한 그냥 내용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에 구리의 고유 저항은 20도씨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온도계에서 나오고요. 저항값이 40도씨. 자, 저항인데요. 온도가 20도씨에서 40도씨로 바뀌었대. 그럼 아까 했네. 40도씨에서의 저항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20도씨에 저항했다. 1 더하기 온도 개수에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처음 20도씨에서의 온도가 얼마래요? 자, 20도씨에서의 온도 저항이 얼마예요? 1.699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아니야. 단위 잘 보셔야 돼요. 저항의 단위는 뭐예요? 옴이에요. 근데 여기
단위가 뭘로 나왔어요? 온미터래요. 온미터는 누구의 단위예요? 온도 아니 아니죠. 고유 저항의 단위 온도계수. 고유 저항의 단위가 온미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유 저항을 이용해서 로그라고 쓰고 있고요. 얘를 이용해서 저항 R을 구해줘야 돼요. 도체어 저항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L이네. 고유 저항은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도체의 단면적이 문제 얼마래요? 2제곱밀리미터래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미터가 됐고 길이는 100m래요. 이게 저항이에요. 이대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대요? 0.845가 나온대요. 그러니 저항값은 0.845 1 더하기 온도 계수는 계산을 또 줬네요. 0.00393 여기에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대요? 0.91이 나온대요. 3번. 끝. 별거 아니겠죠? 이 정도쯤이면.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7번입니다. 7번에 전위경도 V, 전위경도 V란 스칼라 함수 V와 전위 V와 전개 1이에요. 자, 2는 좀 진하게 나왔어요. 벡터 전개입니다. 스칼라 함수 전위와 벡터 전개 1이에요. 둘의 관계식 1이에요. 스칼라와 전개, 벡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같아지는 방법이 스칼라 함수 전위 V를 미분해주면 돼요. 뭘로? 미분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블라 V를 취해주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벡터 전개 2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스칼라 함수를 미분한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구한다라는 뜻이냐? 기울기를 구한다는 뜻이야. 스칼라 함수, 우리 미분 처음 배울 때,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미분 처음 배울 때입니다. 저는 제 기억은 그래요. 미분 처음 배울 때 미분은 뭐 하는 거다라고 배웠냐면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야. 스칼라 함수 V를 미분한다라는 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데 기울기를 다른 말로 경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그레디언트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나블라죠. 나블라 또는 델 V를 그레드 V, 전위 V라고 씁니다.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벡터 전개 2가 나온다. 그 다음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예요. 3번이 나온다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비유전율이 3, 비투자율이 3. 자, 전자기파가 뭐야? 전자파의 진행 속도래요. 자, 전자파의 진행 속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루트 LC분의 1로. 근데 인덕턴스와 C를 구하면 자기가 계산 이렇게 나와요. 투자율 뮤 입실론 분의 1로 나와. 이렇게. 자, 이게 전자파의 진행 속도인데 자, 이걸 우리는 풀어 쓸 수 있죠. 뮤는 뮤제로의 뮤S, 입실론은 입실론제로의 입실론 S로 풀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걸 나눠서 씁니다. 루트 뮤S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루트 뮤제로의 입실론 제로분의 1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비유전율과 비투자율 둘 다 3이래요. 3 곱하기 3의 루트 V 되겠는데 그럼 얼마나? 3분의 1이겠지. 곱하기 루트 뮤제로의 입실론 제로분의 1. 입실론 제로 뮤제로분의 1 이게 뭐겠어요? 진공 혹은 공기 중에서의 전자파의 속도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봤지. 전자파의 진행 속도 V는 진공 중의 속도, 요게 V0야. 얘랑 몇 배 차이나요? 3분의 1배 차이나요. 그럼 답 몇 번? 1번.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정전계에서 자, 도체의 정전하를 줬을 때의 특징으로 틀린 거. 자, 1번. 도체 표면의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하가 많이 분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고요. 2번. 다른 거 먼저 보죠. 2번. 도체 외측의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자, 도체가 있어요. 구도체가 있대요. 쇠구슬 생각하시면 돼요. 속이 빈 게 아니에요. 쇠로 가득 차 있어요. 쇠구슬이야. 자, 이 쇠구슬에 내가 전하를 뿌려요. 한 4개 정도만. 그럼 이 전하들이 지들끼리 막 밀어요. 쿨롱의 법칙에 막 밀고 밀어서 어디까지 미느냐? 이 도체의 표면까지 밀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체 위에 전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하냐? 표면에만 존재한다라고 해요.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텅 비었다라고 말해요. 내부. 근데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텅 비었다라고 하면
축구공처럼 겉에 표면에만 면이 있고 속은 공기만 차 있는 건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텅 비었다라는 건 속에 쇠구슬인데 내부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의 외측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세 번째,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나아갑니다.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전하가 만약 여기도 있으면 이렇게 전기력선이 뻗어나갈 건데 도체의 수직으로. 도체 내에 있는 공동면에도 도체가 골고루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도체 내에 공동면이라고 또 뭔가 다른 도체가 또 들어있대요. 그럼 이 도체의 표면에 뭐가 되겠어요? 이 표면에 전하가 골고루 뿌려져 있겠지. 그런 내용이에요. 도체 내에 만약에 다른 구가 있다면 그 표면에 전하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도체 표면 위에 전하가 존재한다 해서 제가 처음에 4개를 설명드렸어요. 그럼 4개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또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밀고 밀어가지고 서로 힘이 수평이 되는 곳. 어떻게? 골고루 분포하게 돼요. 골고루.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보기 1번이에요. 자, 전하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자, 표면이에요. 표면. 자, 표면이 깨끗한 곳이 있고요.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요. 막 뾰족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휘기도 하고, 울퉁불퉁해, 표면이. 자, 근데 표면이 깨끗하면 전하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일정이에요.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은 전하는 어디에 많이 모이게 되냐?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이게 돼요. 사람으로 치면 땅이 골고루 펴져 있어요. 다 이게 자기 영역 집 지어가지고 살겠지. 골고루 떨어져가지고. 근데 사람이면 울퉁불퉁한 곳이면 사람은 최대한 어디 살려고 하겠어요? 뾰족한 곳이 아니라 완만한 곳에 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전하는 반대래요. 뾰족한 곳에 모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중에 어디에 많이 모였냐? 여기. 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부품,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야? 피레침이에요. 피레침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침이잖아, 침. 뾰족한 침이야. 전하는 뾰족한 곳에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 하늘에서 땅으로 낙뢰가 떨어지려고 할 때 뾰족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딱 모이려고 해요. 뾰족한 곳으로. 그쪽으로 이끌어져요. 자, 그러면 보기 1번은 그 내용이에요. 뾰족한 곳에 전하가 많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뾰족한 거고 이게 완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만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뾰족한 부분의 안쪽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뾰족하다라는 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곡률이 크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완만하다라는 거를 곡률이 작다라고 해요. 곡률이 뭐예요? 휘는 정도예요. 많이 휘었기 때문에 뾰족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휘니까. 얘는 적게 휘니까 완만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곡률 반지름. 얘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네. 자, 그럼 우리는 또 혼동이와 곡률이 크니까 곡률 반지름 많이 휜다 했으니까 반지름이라는 것도 커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곡률 반지름은 어디에 해당되는 곳이냐? 자, 여기 이렇게 휜데요. 휘어서 밖에 나간 쪽 있죠. 요 휘는 면 있죠. 요 바깥쪽 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면 삼는 원을 그리면 돼요. 이 부분을 면으로 삼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크게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휘어서 나가는 곳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면으로 삼는 원을 그리게 되면 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요. 그럼 뾰족한 구간은 원을 그리게 되면 그 휘는 구간을 기준으로 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원을 그리면 원이 조그맣게 그려지고요. 완만할수록 원은 어떻게 돼요? 크게 그려져요. 크게. 그 면을 포함해야 되니까. 휘는 구간, 바깥쪽 면을. 안쪽이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뾰족할수록 원은 작게 그려져요. 그러니 반지름은 작고요. 완만할수록 커요. 그래서 문제.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이래요. 잠시만요. 아닌데. 잘못했네요. 저 문제를. 맞네. 4번이 틀렸네.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곡률이 크다라는 걸 뜻해요. 그만큼 많이 휘었다. 곡률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뾰족하네. 뾰족할수록 전하는 뭐한다? 많이 분포한다. 1, 2, 3번이 맞고서 4번. 4번 저 잘못 설명했네요. 4번에 도체 내에 있는 공동면에도 전하가 골고루 분포한다 했는데 제가 하나 가정하고 가버렸네요. 내부에도 구가 있다고 가정해버렸는데, 자, 구가 하나 있어요.
구 내부는 뭐라고? 비어 있다고. 그럼 결국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외부에만 존재한다고. 그럼 문제. 도체 내의 공동면이라고 했는데 도체 내에는 공동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야. 공동면이라는 걸 따로 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여야 1번, 2번, 3번이 또 성립하고 4번은 특수한 경우에 비해서 도체 내의 공동면 또는 이렇게 보면 돼요. 도체 내에 뭐라고 나왔어요? 전하가 골고루 분포한다? 도체 내에는 전하는 없다. 내에 골고루 분포하려면 특수한 경우가 성립되면 돼요. 근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도체 내에는 전하가 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특수한 경우다라고 가정해버리고 문제를 푼 거라 도체 내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일반적인 것서 답은 4번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평행도선에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한 힘이래요. 자, 도선에 작용한 힘이래요. 그럼 아까 했어요. 오른손 법칙입니다. 다시 갑니다. N극, S극의 자석을 냅둬요. 자기가 형성된 공간 안에 전선을 냅둬요. 이 전선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랬더니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오른손 법칙이 만들어진 기전력은 얼마가 돼요? V, P, L의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결국 도선에 전기가 발생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냐? 움직여야 되고요. 자석밀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힘이네요. 힘이니까 이거는 오른손이 아니죠. 왼손이죠. 다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요. 자, 왼손은 힘을 받는데요. 어떤 경우에 N극, S극에 자개를 냅두고 가운데 전선을 냅두고요. 전류를 냅둘 때 그때 갑자기 움직인대요. 위쪽 아니면 아래쪽 움직인대요. 이때 우리는 힘 F라고 쓰고요. I, B, L의 사인 세타를. 그럼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전선이 힘을 받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냐? 전류와 자개가 필요해요. 전선의 길이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둘은 무조건 수직으로 있어야 되고요. 사인 세타 그냥 뭐 크기만 볼 거니까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한테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 자기가 형성돼야 돼요. 그럼 문제 10번은 무슨 내용이야? 전선이 두 가닥이 있대요. 근데 두 개가 평행화 돼요. 평행 도선이 돼요. 두 도선이 나란해요. 이렇게 평행합니다. 두 개가. 자, 이때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른대요. 자, 왕복 전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들어가는 전류면 하나는 나오는 전류예요. 이게 왕복 전류예요. 왼쪽에 있는 걸 I1, 오른쪽에 있는 걸 I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한대요. 힘 이게 작용한대요. 자, 여기에 전류는 흐르는데 자개는 없어요. 자개는 없는데 둘이 힘이 작용하는데 왜 자개는 없는데 힘이 작용하지? 자개는 서로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왼쪽에 있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회전하는 자기가 발생돼요.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 이쪽은 나오는 방향. 자, 근데 이게 이 근방에만 작용해요? 아니요. 좀 멀리서도 작용하고요. 좀 더 멀리서도 작용해요. 이게 어디까지? 옆에 있는 전선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1차 측에 의해 발생된 자기의 H1이 2차 측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H1이 적용돼. 이게 자속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데 왼손 법칙 가지고 써보시면 돼. 자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류가 내려와요. 전류가 내려가고 있고 자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이게 F1이야. 구하는 공식은 I2 곱하기 B1이 될 거예요. 전선의 길이는 L2일 거고 얘를 L2, 얘를 L1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계속 씁니다. I2 곱하기 자, B인데 B는 투자율 곱하기 결국 자기 H1이겠지. L2예요. 자기 구하는 공식은 뭐냐? I2 곱하기 L0에 자, L분의 뮤 S 아니 뮤 S L분의 NI 값이 돼요. N 곱하기 I 값. 이때 권선은 하나씩만 있다라고 해서 N 값을 빼요. 전류 I1이 됩니다. 곱하기 L2야. 자, 근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L은 전선의 길이가 아니야. 자, L1, L2는 전선의 길이에요. 길이 문자 잘 보셔야 돼요. 전선의 길이고요. 분모에 쓰여 있는 요 L은 자속의 길이에요. 자속의 이동 경로야.
둘이 무슨 운동, 자, 그럼 자속은 무슨 운동이요? 원 운동이요. 그러니 우리는 원 둘레를 구해주시면 돼. 2파이 곱하기 반지름 R 분의 정리해주면 뮤 곱하기 I1 곱하기 I2의 전선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평행한 도선 간에 주고받는 힘이에요. 평행한 도선 간에 주고받는 힘. F는 2파이 R분의 투자율 뮤 I1, I2의 전선의 길이.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입니다. 이게 F1만 작용해요? 아니에요. L2가 L1한테도 힘을 줘요. 어느 방향으로 주냐? F2 반대 방향. 이렇게도 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F1은 이렇게 작용하고요. F2는 이렇게 작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데 내용 설명이었어요. 정리를 합니다. 도선자, 나란한 도선, 평행도선입니다.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2파이 R분의 뮤 I1 곱하기 I2 곱하기 전선의 길이 단위는 뉴턴이에요. 길이를 떼고 싶으면 떼도 돼요. 대신에 그걸 우리는 단위 길이당 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2파이 R분의 뮤 I1 곱하기 I2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힘의 종류는 두 가지야.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방향입니다. 만약 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럼 그때는 흡인력이 작용해요. 서로 끌어당겨요. 전선끼리 서로 끌어당깁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무슨 힘이 작용하냐? 반발력이 작용해요.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왕복 전류가 흐른대요. 왕복 전류는 뭐예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류예요.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러니 1번의 흡인력 틀렸고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데요. 두 전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I1 곱하기 I2는 I 곱하기 I에서 I 제곱이 되겠네. 힘의 크기는 전류의 제곱에 뭐야? 비례한다. 답은 몇 번? 2번. 투자율에 반비례한데요. 뭐야? 투자율엔 비례하죠. 4번. 두 도선 사이의 간격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데 여기서 간격은 뭘 뜻하냐? 반지름이에요. L1, L2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가 발생한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잖아.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반지름 곧 둘 사이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거리의 그냥 반비례예요. 제곱의 반비례가 아닌 그냥 반비례. 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전력 공구에서도 나오지만 이 흡인력을 막기 위해 우리는 스페이서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바람에 의해서 닿는 것도 있지만 이런 힘도 존재합니다. 11번입니다. 공기 중에 2V/m의 전기의 세기에 의한 변이전류 밀도라고 나왔어요. 변이전류 밀도. 자, 변이전류 밀도는 전자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전자파에서. 전자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콘덴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변이전류라고 합니다. 변이전류는 콘덴서를 통해 흐르는 전류. 그럼 일단 변이전류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전속밀도 D로 구해요. 그럼 얘를 고쳐주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전개 2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콘덴서는 평행판 콘덴서를 써요. 평행판 콘덴서의 전개 2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전위 V랑 무슨 관계가 있냐? 간격 D분의 전위 V예요. 자, 이때 자 이거지. 콘덴서가 있고 전압원이 있대요. 전압을 Vm sin 오메가 T를 가한대요. 만약에 Vm sin 오메가 T. 그럼 이 전위가 이 전압이에요. 도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위치 하나 전압이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저걸 미분해 줍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간격 D분의 1에 Vm sin 오메가 T가 되겠네. 미분하면 D분의 1에 오메가의 Vm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거야. 자, 이게 변이전류 밀도야. 변이전류 밀도.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변이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주파수를 구해달라는 건 하는데, 자, 이걸 계산하면 그 크기가 얼마죠? 크기는 어디를 뜻하겠어요? 여기를 뜻하겠지, 크기 이렇게. 여기가 크기입니다. 여기 크기. 크기 그러면 D분의 전압 곱하기 오메가 이 값이 변이전류 밀도의 크기가 2가 나온대요. 자, 다시 이걸 풀었습니다.
간격분의 1 곱하기 전위 곱하기 오메가는 뭐예요? 각주파수예요. 2파이 f는 2래요. 자, 이때 다시 간격분의 v가 뭐라고? 전개 2라고. 그럼 얘는 전개 2에 2파이 f 이 값이 얼마라고? 2가 나온다라는 거지. 아, 제가 여기서 하나 빼먹고 왔네요. 전속밀도 D는 그냥 2가 아니죠. 유전율 입실론. 유전율 입실론이 있어야 되죠. 여기 앞에. 유전율 입실론이 있어야 되죠. 유전율 입실론, 입실론. 그래서 여기에 입실론 곱하기 전개 2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주파수 구해달라고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파이 입실론 전개 2분의 1이 되겠네. 근데 문제 처음에 전개의 세기가 얼마래요? 크기가 2래요. 전개는 2가. 공기 중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입실론 제로값만 쓰겠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풀어주면 얼마가 나온다? 2번. 약 18,000MHz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변이전류 밀도입니다.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거 얘도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2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따 문제 더 보죠. 일단 되는 데까지 볼게요. 자, 12번은 대지의 고유저항이 로일 때 반지름 Am인 그림과 같은 반구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이라고 합니다. 저항을 구해달래요. 자, 그리고 반구가 나왔네. 자, 반구가 뭐냐? 구가 있어요. 구를 반절로 딱 자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반구예요. 반구는 우리가 딱 한 번 등장해요. 자격증 과정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뭐에서 등장하냐? 정전 용량 C 할 때. 자, 구도체는 정전 용량 C가 얼마냐? 4파이 입실론 반지름 R입니다. 그럼 반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구도체의 반절이야. 2파이 입실론 반지름 R이에요. 그러면 반구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돼요. C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항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저항과 C의 관계예요. 저항과 C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 로우 입실론이 나와요. 로우 입실론. 로는 고유 저항, 입실론은 유전율입니다. 이걸 통해서 고유 저항 아니죠. 접지 저항 R 값은 C분의 로 입실론이다. C 값은 반구니까 2파이 입실론 R분의 로 입실론. 입실론 약분하면 2파이 R분의 로가 나와요. 왜 이게 나오냐? RC는 왜 로 입실론이 나오냐고 물어본다면 R은 저항이에요. 고유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정전 용량 C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정전 용량은 평행판. 간격 D분의 입실론 S야. 둘이 곱한대요. R과 C를 곱했더니 로 S분의 L D분의 입실론 S야. 자, 원래 여기 있는 S랑 여기 있는 S는 다른 면적이에요. 하지만 둘 다 면적이라는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이건 도체 간의 간격이고요. 이건 전선의 길이요. 하지만 둘 다 길이 미터니까 미터 길이 약분이 가능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RC는 로 입실론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RC 어디서 보던 거죠. 어디서 봤어요? 회로 이론 어디서? 시정수. 이런 내용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RC는 로 입실론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문제 풀어요. 자, 그 다음 13번. 두 장의 평행판, 자, 평판이 있대요. 평판 도체를 4cm 간격으로, 자, 이게 뭐야? 평행판이에요. 평행판이 있는데 여기에 둘이 4cm 떨어져 있대요. 자, 여기 평행판 도체 2 마이크로쿨롱 퍼 제곱미터의 자, 전하밀도, 면전하밀도래요. 간격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인데 단위를 보세요. 뭐야? 뉴턴 퍼 제곱미터야. 앞에서 설명드린 뉴턴 퍼 제곱미터의 단위를 갖고 있는 문제에는 공식이 2분의 1 입실론 2제곱 또는 2입실론분의 d제곱입니다.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문제 속에 전하밀도라고 하는 게 있네요. 전하밀도는 우리가 면적분의 전하량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전속밀도 D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면전하 밀도랑 전속 밀도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단위가 쿨롱/제곱미터. 둘이 같이 써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전하 밀도를 줬다라는 건 전속 밀도를 준 거네.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2 곱하기 공기 중이다. 공기 중 진공은 말이 없네요. 대신에 비유전율이란 말이 없으니 우리는 공기 중으로 봅니다. 입실론 제로분의 전속 밀도 2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죠. 답은 2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면전화 밀도, 면적당 전하량은 전속 밀도랑 똑같은 거예요. 왜? 전속 밀도가 원래 의미가 뭐냐? 면적당 전속의 수입니다. 근데 우린 전속의 수는 전하량과 똑같다라고 해요. 그러니 계산하고 봤더니 전속 밀도가 전하 밀도랑 똑같은 거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1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자, 반지름이 5mm, 길이가 15mm, 비투자율이 50인 자성체 막대에 코일 감고 전류를 내줬더니 자, 자속 밀도가 50 웨버 퍼 제곱미터래요. 자, 이때 자개의 세기를 구해달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자속 밀도와 자개의 관계식을 봅니다. 자속 밀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투자율 뮤 곱하기 자개 H예요. 자기를 구해달라라고 했으니 투자율 뮤분의 자개 자속 밀도 B를 내주면 되겠네. 자속 밀도는 50, 투자율. 비투자율이 50이다라고 했으니 비투자율 50에 공기중, 진공중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끝. 그럼 앞에 반지름이다, 길이다라고 하는 거 다 뭐야? 함정이야. 자속밀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공식 한번 써보세요. 자속밀도 구하는 공식. 그랬더니 자기 구하는 거 바로 나오지. 이렇게. 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14번까지입니다. 14번까지. 다음 시간에 요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